네, 오늘 주제는 요도 끝이 화끈거린다. 요도 끝이 화끈거려서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의사한테 얘기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변 보거나 걷거나 이러면 더욱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찬가지로 다 고통스럽고 한의학적으로 원인을 찾으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요도 끝이 화끈거릴 때의 치료법은 진통제나 이런 거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원인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요도 끝이 화끈거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화끈거림에는 요도염이라든지 방광염이라든지 요로 결석 같은 이런 거에 의해서 잘 나타납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노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림이라는 건 뭐냐면 허로 몸이 피곤하다, 연세가 많이 들었다, 또는 노동을 많이 했다, 무리를 했다. 그래서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면서 요도 끝이 화끈거리고 아픈 경우를 얘기합니다. 성생활 과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럴 때는 사물탕 가미방이라든지 보증이탕을 가미해서 쓰면은 그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는 혈림이라고 합니다. 피혈자를 씁니다. 혈뇨를 동반하는 거예요. 소변 볼 때 피가 나온다든지 검사상에 잠열 현상이 나타나요. 평소에 소변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맑아서. 그러나 잠열이라고 그래서 현미경이나 이런 걸로 보아서 그 소변이 내 피가 섞여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잠열이라고 합니다. 그런 혈림에서 오는 것은 심소장열에 의해서 오는데, 심장이나 소장의 열에 의해서 오는데 증미도적산이라는 것을 쓰면 좋아집니다. 열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림, 열이 난다. 방광 신장의 열에 의해서 납니다. 그때는 팔정산이라는 약으로 신장 방광 열을 꺼주면 열림이 치료되면서 요도 끝이 화끈거리는 이런 현상이 한의학적으로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가 울체돼서 또는 기가 허해서 오는 경우입니다. 기가 울체되거나 기가 허한 것은 대개 보면 살결이 하얗거나 얼굴이 각이 지거나 코가 크거나 긴 사람, 이런 사람이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올 경우에는 기가 울체된 것을 풀어주거나 기가 허한 것을 보강해주면 기림이 치료되면서 요도 끝이 화끈거리는 이런 현상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군자탕을 가감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또 성림이라고 해서 소변에 모래나 돌 같은 게 섞여 나오면서 몹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림이라는 것은 바로 진액이 뭉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나 열이 오래돼서 진액이 열을 받으면
돌처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모래나 돌같이 생긴 것을 치료하는 이러한 한방적인 치료를 하면 성님이 치료되면서 요도 끝이 화끈거리는 이런 현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고림, 사림, 냉림 같은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요도 끝이 화끈거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도 끝이 화끈거리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치료를 하면 원인은 뭐에서 찾느냐? 인병이라는 건 뭐냐면 소변을 오래 참거나 또는 무리를 하거나 이러면 인병이 생겨요. 어떤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온다든지 소변에 피가 나온다든지 소변에 모래가 섞여 나온다든지 또는 소변이 마려운데도 안 나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러한 인병에 속합니다. 요도 끝이 화끈거리는 거는 인병에 속하는데 인병은 모두 열에 의해서 발생해요. 열이 문제죠. 열이라는 거는요, 스트레스도 포함합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거예요. 열에 의해서 발생이며 그 열이 생기는 원인은 체질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마른 사람이냐? 마른 사람은 뭐예요? 진액이 말라서. 왜 진액이 말라요? 성질이 꼬장꼬장해서. 마른 사람 대개 보면 그렇잖아요. 머리는 좋은데 보통 성질이 아니잖아요. 또 다양한 관점에서 근본 원인을 치료해서 재발하지 않고 근본 원인 치료가 한의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요도 끝이 화끈거리는 경우, 이런 경우를 고생하는 사람은 한방적으로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치료를 하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여성과 남성 성별을 떠나 생활 속 불편함이나 아픔이 있어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증상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 증상으로 인해서도 많은 분들이 소가리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늘은 요도 끝 화끈거림을 주제로 조성태 박사님의 자세한 강의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치료 사례를 통해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요도 끝이 화끈거리는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신 기억나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60대 여성 환자분이 내오는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방광염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요도가 화끈거리면서 불편하고 소변이 시원치 않고 치료를 받았는데 잘 치료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혹시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냐고 하면서 내원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일단 방광염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는데 증상이 어떠셨나요? 이분 말씀이 방광염이 2주 전에 발생했는데 요도가 불이 나는 듯 화끈거리면서 따갑고 소변을 자주 보면서 시원치 않다. 병원에서는 염증이라고 하고 검사상에 혈뇨가 나온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증상이면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혈뇨가 나온다면 위험한 증상 아닌가요? 물론 이제 소변으로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하면 겁도 날 수가 있겠죠. 큰 병이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잠열 현상은 특별한 원인 없이도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체질적인 요소인데 스트레스가 조금 가해지면 잠열 현상, 즉 소변에 피가 약간씩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해주면 혈뇨까지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방광염은 항생제를 먹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의학으로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한의학에서는 염증 반응 같은 것이 나타났을 때 몸이 활성화되고 몸이 좋아지는 치료를 하면 저절로 치료가 된다. 이런 것이 한의학적인 치료입니다. 사실 일시적인 방광염은 항생제나 진통소염제를 쓰면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꾸 재발하는 만성적인 방광염은 결국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한의학에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의 체질이 중요하죠. 네. 이 환자 생김새는 어땠나요? 네, 돌출형으로 생긴 보통 체격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지고 안구가 특징적으로 돌출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안구가 돌출된 게 한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눈병은 화에 의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충혈되거나 눈이 돌출되거나 이러면 화에 의해서 병이 많이 온다는 것이죠. 대개 안구가 돌출됐다는 것은 심장과 관련된 심장이 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분이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지는데요. 이것 역시도 심장을 많이 써먹은 것이기 때문에 심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심장과 관련된 심소장열에 의해서 모든 병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환자분 요도나 소변 증상 외에 다른 증상들도 있었나요?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궁을 적출하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둘째 출산 시에 거꾸로 나와서 산노 수술을 했는데 자궁염증으로 허리가 아프고 생리하는 듯 복통이 있어서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또 그 전에 간경화 촉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과거 양배추를 갈아먹고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잘 체하고 더부룩하고 심하면 쓰림이 나타나고 소화가 안 되면 잠을 잘 수가 없다. 두통이 7년이나 되었다. 방광염이 2주 전에 발생하는데 불이 나는 듯 따갑고 자주 보고 시원치 않게 나온다. 병원에서 염증이 있고 검사상에 혈뇨가 나온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그냥 노란색 소변인데 지금도 불편하다고 하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함이 심하고 특히 다리 쪽으로 멍이 잘 든다. 다리 시림, 무릎 시림이 있고 안구 건조증, 화끈하게 눈이 건조하면서 화끈화끈한 이런 현상도 있고 땀은 별로 없는 편이고 무서움을 잘 타고 최근에 이석증이 생겨서 고생을 하였고 소화가 안 되면 귀가 쑤신다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증상이 많으신 분이셨군요. 네. 어떻게 치료해 주셨나요? 한의학 원리 중에 연세가 많은 분은 대소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대소변은 바로 오장육부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소변에 문제가 있을 시 이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려는 대원칙이 있는 것이죠. 이분이 여러 가지 증상이 많지만 소변 쪽으로 분명히 불편한 증상이 있으므로 이것을 위주로 치료를 해주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분이 눈이 나온 심장이 약한 체질이라는 점, 그리고 소변에 피가 비친다는 점을 포인트로 보고 심장열로 인한 혈림으로 판단하여 증미 도적산을 처방을 하였습니다. 네, 이 환자는 특히나 결과가 궁금합니다. 네, 약을 한 제 한 제 쓸 때마다 요도가 따갑고 쓰린 게 50%, 60% 이렇게 점점 좋아졌습니다. 두세 제를 쓰면서 요도 화끈거림이 거의 없어졌고 늘 체하던 증상도 점차로 편안해졌던 것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몸이 좋아지니까 체질에 맞으니까
소화도 좋아지면서 요도에 불편했던 이러한 증상들이 좋아졌던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 비움과 체움을 통해서 마음 건강을 챙기듯이 우리 몸도 비움과 체움을 통해서 순환이 잘 돼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방광염이나 소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꼭 한번 한의원에 내원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조성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 생긴 대로 건강법 가족분들의 건강 고민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 고민은 송파에서 김명아 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BBS 애청자입니다. 제가 치아가 좋지 않아서 최근에 처음으로 임플란트를 2개 했는데요. 임플란트 진행 중에 잇몸에 염증이 자꾸 생겨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써도 금방 또 염증이 생기고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치과에서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보약 좀 드시고 몸 관리 잘해서 6개월 뒤에 다시 시도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잇몸에 염증이 자꾸 생기는 게 면역력 때문이라면 정말 치과 선생님 말씀대로 보약 같은 걸 쓰면 좋아질 수 있는 건지 박사님께 문의드립니다. 네, 염증이 자꾸 생겨서 임플란트를 중단한 상태인 60대 애청자신데요. 박사님 정말 치과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몸이 허약해지면 자연 치유력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력이 없기 때문에 염증이 약간씩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치료가 되질 않죠. 수술한 뒤에도 아물지 않는 경우가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또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이 발가락 끝이 굼거나 이렇게 썩는 경우도 그게 면역력이 약하고 기혈이 부족해지면 회복이 안 되고 계속돼서 그거를 잘라내야 되는, 절단해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몸이 든든해지고 면역력이 생기고 저항력이 생기면 염증이 저절로 가라앉는 거죠. 이게 한방치료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감이 조화탕 같은 약을 쓰면 잇몸에 특히 염증 반응, 또 입뿌리가 내려앉는 경우 한의학에서는 잘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김명아님 좋은 정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신 조성태 박사님 감사합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 오늘은 요도 끝 화끈거림을 주제로 알찬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백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은 다음 시간 더 유익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